힘들어. 빨리 쉬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막상 또 쉬는 날 되잖아요. 잠만 자. 잠만 자요. 예. 안녕히 가세요. 저렇게 가신 손님 중에 10%도 안 와요. 아직은 예약에 대한 손님들의 그 인식이 좀 덜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또 시급도 올라서 요즘 또 예약 안 하면 다들 좀 어려워. 예전에는 고급 샵이나 이런 데가 좀 예약이 많았는데 또 의뢰 그런 데는 해야 되는 줄 알고 손님들이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은 직원 수급도 좀 어렵지만 시급도 좀 주기가 어렵고 그래서 다들 1인 샵 쪽으로 가족 사업 쪽으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저도 좀 바람입니다만 제 이제 큰아들이 좀 했으면 해서 이렇게 주말이면 평일이면 이제 학원에 가서 미용 학원에 가서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난 너한테 재산을 물려주진 않을 거라. 내가 벌었으니까 10원 안 남기고 싹 쓰고 죽을 거라 그랬어요.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잘하면 주죠. 근데 자식한테 재산을 주는 것보다는 지식과 지혜를 주는 거예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난 이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고 싶은데 우리 아들 그거 몰라. 저라고 뭐 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모가 되니까 인자사 뭐좀 뭐가 된댔기 막 이런 얘기한뒤 저만 했을 때는 내 속 상하지도 없었죠. 뭔 속이 있었겠어요. 내가 말하면 잔소리나 들리고 진짜 에이씨 이놈의 짓고 좀 나가야겠다. 그래도 그나마 저 나이에 어디 놀러 안 가고 주말이면 부모 옆에 붙어갖고 얼마나 내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했어요. PC방도 가야 되고 노래방도 가고 깔따구도 만나고 싶고 다른 동네는 깔따구가 여자친구 돼요? 또 거시기가 여자친구인가?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더만요.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해보니까 그 용어가 지역마다 틀려요. 말 잘못해갖고 뭐 이상한 오해도 듣고 그러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뭐가 그러더라? 뭐가 있어요. 좋은 애가 아니라서 말은 안 합니다. 방송용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용어가 틀리더라. 우리하고 전라도에서 썼던 말하고 다른 지방에 쓰는 말하고 그 말의 의미가 틀려갖고 큰 사단 벌어질 뻔도 했어요.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의미가 틀리더라고. 서로 오해도 하고 저 강사 싸가지 없다고. 뭐 생긴 게 좀 신뢰감 떨어지게 생겼지만 그렇다고 말까지 내가 그냥 좀 물론 전라도 말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이렇게 직선적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꾸밈 없이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좀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석 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좀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게 아닌데 선생님 좀 강사님 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뭐나 처음부터 뼛속부터 전라도 놈인데 내가 갑자기 뭐 서울말 쓰겠다. 나 서울말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만 뭐 요자 넣으면 되나? 못하지. 그런 거 못한다고. 근데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느 지방에는 또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구, 경북, 경남, 경북 이쪽 사람들은 조금 또 제 말투를 또 듣기 좋게 좋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왔다 정말 성가시게 말한다고 하고 머리 아파본데 목소리 말투 목소리 톤부터 막 머리 아파본다 그래요.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뭐든 잘 맞아야지. 예. 헤어 마스크 같은 거 예? 그런 거 잘못 쓰고 막 머리가 이게 따갑나요? 이런 자요. 예. 잘 들어보십시오. 헤어 마스크. 자요. 예. 미용 쪽에서 나온 것 중에 헤어 쪽은 모발용이지 두피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마약도 그렇고 염색약도 그렇고 설명서를 읽어보면 절대 살에 닿아서는 안 돼요. 헤어 마스크면 머리카락에만 발라야 돼. 왜 그걸 살에다 바르냐고. 근데 그거 바르고 이제 감아야 되니까 감아야 되니까. 감을 때는 물로만 헹구니까 괜찮은데 이미 바를 때 살에 다 닿아버렸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따가운 거죠. 그래서 염색약을 원래 두피에 닿지 않게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흰머리 커버나 뭐 이렇게 두피에서 띄다 보면 뿌리에서 뭐 0.5mm나 1mm 안 발라야 되는데, 그럼 손님들은 뭐라 그래요? 물 안 들었다고 다시 해주라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살에 쳐발라야 돼. 살에 쳐발라고 두피 트러블 생기고 막 두피에 발진 생기고, 그러면 그거 누구 잘못이죠? 미용사 잘못인가? 아니요. 미용사들이 반드시 얘기를 해야죠. 고객님, 원래 염색약은 사용 설명서에도 적어 있다시피 두피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피에다가 안 발라야 되는데, 안 바르다 보면 두피에서 띄다 보면 머리에 좀 덜 들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9시 뉴스에서 들었잖아요. 발암 물질이고 암을 유발시키고. 담배에도 그렇게 적어졌잖아요. 뒤집니다. 피지 마세요. 이렇게 적었는데 다 피고 자빠졌어요. 피다 죽으면 지 잘못이에요. 그럼 염색약 발라고 머리에 습지 수포 생기고 발진 생기고 하면 누구 잘못이야? 그죠? 고객 잘못이에요. 고객이 선택했잖아요. 그 전에 반드시 전문가는 고지 의무가 있죠. 고객님, 이럴 수 있습니다. 하시겠어요? 그러면 한번 썼는데도 괜찮은데 제가 일본 걸 한번 그 올리브영 가지고 일본 걸 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다른 제품 하나도 안 되고 그 제품 때문에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버려버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일본 게 근데 안 좋은가? 아니요. 자요. 우리가 인간이 다 DNA가 똑같다고 하는데 왜 백인 있고 흑인 있고 그러겠어요? 왜 일본 놈 있고 조선 놈 있고 그러겠냐고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족속이 달라. 종자가 틀리다고. 일례를 들을게요. 한 달이나 됐을까요? 우리 주로 오시는 고객님이 단골 고객님이었는데 그 카드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어요. 카드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출장을 가서 있다가 매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처럼 막 블로그나 막 인터넷 검색을 했겠죠. 그래도 못 봐서 내가 낸데라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던 이제 나름의 내가 그래도 빡빡이는 다니고 어제와 다른 오늘에 다니면서 내가 머리 관리를 받는 사람인데 내 목포까지 못 가니 서울에서 받아야겠다. 근데 좀 내 가성비, 가심비가 맞는 곳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나름 잘하고 유명한 샵을 블로그나 뭐 어떤 홍보물을 보고 이제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 고객님이 좀 곱슬이 심했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그 곱슬은 다 똑같은 곱슬인 뿐입니다만 고객님 스스로는 나는 아주 특별하게 아주 심한 곱슬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모발밖에 없어요. 직모거나 곱슬 모발이거나. 아니요, 저 곱슬 아니에요. 반곱슬이에요. 반곱슬은 곱슬이 아니나.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곱슬과 곱슬이 아닌 것과 이 두 가지로만 구분해요. 다만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아주 심한 곱슬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어쨌든 간에 두 달 후에 저희 집에 이제 목포로 내려왔고 저희 집에 와서 또 매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정도면 곱슬머리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나름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자주 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아가씨, 제가 좀 구분 못해요. 고객님도 결혼하셨다면서요. 너는 아가씨와 좀 이런 뭐 미씨와 뭐 아주 잘 구분 안 돼요. 구분이 안 됩니다 이제는. 솔직히 구분도 못 하겠고 모르겠어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몰라요. 총각들 얼마나 헷갈릴까요? 그건 그렇다 치고 또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워킹맘도 많으니까 뭐 근데
어떤 2달 만에 우리 집에 머리하러 왔는데 원장님이 이제 약을 발랐어요. 그리고 헹구고 제가 이 매직키를 특허를 냈거든요. 네. 보컬링 특수 매직키라고 제가 특허는. 그럼 매직키를 특허 낼 정도면 제가 얼마나 매직을 잘하겠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또 저를 시킵니다. 매직은 네가 해라. 원래 잘하는 놈이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커트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염색도 잘하는 사람이 그죠? 이왕이면 다홍침하잖아. 원장님하고 나중에 둘 중에 잘하는 사람이 고객님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최상의 결과를 좋은 결과값을 뽑아야 되니까 그래 다음에 또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원장님이 자 연화해놨으니까 매직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매직을 했어요. 얘기가 깁니다만은 매직을 이렇게 목 밑에서부터 한 땀 한 땀한테 요 뒤에가 목 뒤에가 땜빵이요. 요만한 500원짜리 동전 정도로 구멍이 3개가 뚫린 거예요. 그래서 땜빵이다. 원인 닮아 왔네. 막 이러면 안 되잖아. 빈정상해 갖고 이 새끼 봐라 그래 버리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조심조심히 더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말 없고 이렇게 핀데 고객님도 이제 도둑이 재발들인다 그럴까? 고객님도 조금 그게 신경 쓰였나 봐. 원장님, 예, 저 뒤에 땜빵 있죠? 탈모 있죠? 예, 세 반대 있는데? 두 반대 아니에요? 세 반대인데? 한 반대 또 생겼네? 그러더라고요. 왜 어찌 그래요? 이제 말 나왔으니까 이제 까발려 보는 거죠. 어째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서울에서 뭐 잘하는 샵에 가갖고 약을 딱 발랐는데 매직약을 바르자마자 두피가 그렇게 따갑더래요. 파마약을 발랐는데 자 참고 치오클리콜산 펌제는 치오클리콜산으로 되어 있고 치오클리콜산은 제모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도를 제조회사에서 적당히 함으로써 이 펌어 약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마약은 어떤 상태로든 두피에 닿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고객님이 썼던 게 국내 회사 제품이 아니라 USA를 쓴 거야. 그러니까 이 미용실이 잘 됐던 것은 곱슬을 정말 잘 피는 거예요. 왜? 흑인 곱슬을 피는 매직약을 갖고 온 거야. 물 건너서 온 거지. 그러니 뭐 동양인 모발은 그냥 눈 감고 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약을 바른 애들이 초짜였던 거야. 누가 발랐어요? 원장님이 발랐어요? 디자이너 발랐어요? 아니요, 그 인턴들이 발랐어요. 바쁘니까 인턴들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인턴들한테 그 디자이너 원장님이 교육을 안 시켰을까요? 시켰겠죠. 엄청 열심히 시켰을 겁니다. 근데 인턴들이 이제 딱 발라놓고 목 뒤라 잘 안 보이잖아요. 손님 고개 좀 숙여주래도 안 숙여주고 함께 막 그냥 막 쳐발라버리니까 뭐 그랬는지 뭘 실수를 했는지 어쨌든 간에 살이 닿았다는 거죠. 일부러 했으면 진짜 나쁜 건데 걔네들도 실수겠죠. 어쨌든 간에 그 USA 이야기 목 밑에 다 잡은 거야. 그래서 따갑다고 얘기해도 친구들이 네 하고 와서 이렇게 보더니 괜찮은데요 하고 가더래요. 진짜 이제 솔직하게 저는 고객님들을 뭐 고객은 왕이다 뭐 갑질하지 마라 막 뭐 이래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님들은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머리카락을 막 뽑잖아요. 한 번 참어, 두 번 참어, 세 번 저기요 아저씨 아파요. 솔직히 일어나서 싸대기를 때려버리고 싶은데 몇 번을 참는다니까. 머리를 막 뽑아도 이뻐지는 게 참아야 돼. 좀 뜨거워도 참아야 돼. 슬퍼도 참아야 돼. 뭐 고객은 이러고 있어. 아닌가요? 아닌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게 있지. 솔직하게 우리가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 손님도 두피 따가워요 라고 얘기할 때는 몇 번을 생각했을 거야. 닭발 껍데기 벗겨질 것 같으니까 말한 거지 이제. 저 두피가 좀 따가운데 괜찮은데 뭐가 내가 아픈 게 아프다 하잖아 지금. 그럼 신경 써서 봐줘야지. 뭐가 괜찮아 내가 아프다는데. 그냥 그러고 가본 거야. 집에 와서 그렇게 빠져야 머리부터 아파요. 구멍이 뚫려버렸대. 아니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머리카락을 녹게 하거나 타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손상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배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위생 적격업에서 머리카락은 제거 대상입니다. 잘라서 없애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태운들, 녹인들 손해배상 받을 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두피는 피부고요. 피부는 신체이기 때문에 두피에 문제가 왔다는 것은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이건 상해입니다. 상해. 두피를 제해버렸다는 것은 폭행과 준하에 뭔 말인지 알죠? 이거 심각한 수준이야. 눈깔이 확 뒤집히더라고. 그것도 내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 고객님들인데 얼굴도 기억 못해 원래 내가. 근데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미용사가 머리카락이 없으면 뭐 먹고 뭐 살아요? 빡빡이들이 굶어 죽어요. 머리카락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머리카락을 뽑아라 버렸으니 난 뭐 먹고 사냐고. 아니 이건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내가 막 그랬거든요. 이 아가씨 손님이 참 사람이 됐어. 안 그러려고요. 왜요? 아니 이건 신체라니까? 신체 위해를 가는데 왜 참고 이걸? 바보요? 이거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내가 막 그런가?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카드사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카드사에 상담 전화 오는 거 치고 10통에 9통은 소비자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독서를 내품는답니다. 그거에 대응해서 자기 또한 독서를 내품다 보면 그 화가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죠. 그 카드사에 근무하면서 배운 게 그거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는데 일단 이게 피부과도 갔대요. 그래서 탈모 진단 받았고 그게 텀제에 의해서 이렇게 된 여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 미용실에 연락을 취했고 그래서 치료가 다 완성되고 나서 치료비 전액만 이렇게 받는 거로 해서 뭐 이렇게 이마가 까진 것도 아니고 이마가 뻘떡 위에가 땜빵이 생긴 독수리만 아니라 위에가 까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목 밑에 저 뒤에 안 보이는 데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요. 그렇게 하더라고. 와, 또 말이 너무 이쁘잖아. 그래요. 참. 그 미용실 진짜 봉잡았네. 에? 만약에 나 같은 소비자한테 걸렸으면 나는 법적 대응이 있다. 그러잖아요. 껍데기를 건드려 놨으니까 아주 끝장을 내버리겠다 너를 뭐 이럴 건데.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탈색을 했는데 탈색, 그 노랗게 그죠? 했는데 그때 탈색하는 당시에 엄청 두피가 전체적으로 따가웠어요. 그래서 그렇죠. 원래 탈색하면 되게 다 따가워요. 자, 탈색약의 1번 약은 가루약입니다. 물론 크림식 회사 약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극히 전문용이라 일반 소비자가 찾아보기 힘들고 일반 미용사도 만나보기 힘든 약이기도 합니다. 근데 탈색약의 2번 약이 아주 주요한데요. 옥시라고도 부르고 쉽게 말하면 과산화수소예요. 근데 과산화수소가 뭐예요?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산소를 발생시켜서 모발을 부풀게 만들죠. 부풀게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제거해버려요. 뽑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소독약이 혹시 과산화수소가 상처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따가워요. 근데 모발을 부풀려서 그 안에 걸 뽑아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과산화수소면 얼마나 셀까요? 근데 얼굴 만져보고 두피 만져보세요. 어디가 더 약해요? 그래 따가운 거야. 머리 껍데기 머리 껍데기 벗겨져 보려 그래 그냥. 머리가 불이 덩어 보려 그래. 그 미용사가 그런 얘기 안 해주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 뜨거워서 너 뒤질 수 있어. 그래도 할래?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탈색했던 사람들이 다 따가웠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다 따가워요. 그거 따가울 수밖에 없는 거야. 주사 찌르면 난 따가워. 주사로 찔렀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건 할 게 못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다시는.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해봐야 원은 없잖아. 그때 해봤으니까 이제 안 하잖아요. 나 그때 하고 싶은 색깔 다 해봤잖아. 그 머리에다가 아주 그냥. 결국은 다 잘랐지만. 다 잘라내는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 다 들어가지고 잘라내고. 그래서 그때 그런 거 다 하고 이렇게 어린이 됐잖아요. 다 오는 없지. 나도 해봤다. 너도 죽겠지야? 나도 해봤다.
그런 거예요. 연예인들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보면 지금 아, 연예인들요? 아유, 그럼 몸으로 먹고 사는 애들인데 좀 몸을 희생해야지 뭐. 몸이 안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아, 진짜 열심히 말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실 거예요. 원장님이 견적만 좀 더 잘 내줬어도 내가 보람이 있을 거. 이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쁘게 나와야 보람이야.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시간 가졌는데 파마 다 끝나고 딱 샴푸실에 나왔는데 서로 얼굴아 눈 안 마주쳐. 말도 안 해. 뭐 엄청 서먹해져. 뭐 머리 생머리 돼 있어. 뭐 어떡하지? 다 했는데 생머리 되고 뭐 파마 안 나온 건 둘째지 머리가 막 탔어. 막 녹아 있고. 진짜 서로 난처 하잖아. 그런 일 없어야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기엔 이미 늦었어요. 한 10년만 빨리 만났어도 오늘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게. 다 끊어버리고 가위로 커트하지 않아. 이 고데기 뜨겁게 해갖고 머리 뚝뚝 끊어버려요. 한 15년, 20년만 빨리 만났어도 오늘 끝내는 거예요. 이게 참 아쉬워요. 그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서로 다시는 얼굴 안 보잖아. 길에서 만나면 나는 얼굴 기억 못하니까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지나가고 고객님은 지나가면서 저 새끼가 내 머리 옛날에 다 태웠다고. 저 새끼 눈 하나 깜짝 안 놓고 지나가는 거 봐. 저거 저 기억 상실증이 있대 쟤. 그러지 마십시오. 환자입니다. 아픈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머리를 태우지도 않겠지만 저라고 실수를 왜 안 하겠어요. 맞죠? 사람인데. 그래서 전문가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절대 바쁜 샵에서 못 합니다. 그래서 예약제인 거예요. 예약 딱 해서 명품을 뽑아 놓는 거예요. 명품을. 계속 봐야 되니까 우리. 머리 파마 한번 해주고 10번만 나보면 안 돼요. 여기 쪽 풀린 것 같아요. 저쪽은 손질이 안 돼요. 저기는 무엇이 어째요. 여기는 탄 것 같아요. 많이 막 나면 안 돼. 오래 보되 자주 보면 안 돼. 우리 오래 보되. 예민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손질 안 되면 오세요. 근데 아마 파마 중에 가장 손질이 편한 파마? 자, 파마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파마는 형상기억펌이다. 형상기억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자기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합니다. 파마는 두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일반 펌, 하나는 열펌. 이 두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고객님이 이야기 쉽게 생각하면 하나는 약재를 바른 상태에서 약이 흥건히 젖어 있는데 중화제인 고정제 2번 약을 도포하는 겁니다. 하나는 디지털 세팅 아이롱처럼 모발을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고정제를 도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패턴밖에 없어요. 파마는 뭐 빌드 펌이니 무슨 펌이니 무슨 펌이니 별의별 진짜 이름도 천차만별의 진짜 이름도 잘 지어. 무엇이 중한디 이름이 무엇이 중해. 이름이 꽃순이야. 가서 봤더니 죽이고 싶어. 이름이 뭐 감성이라니까. 가서 봤더니 진짜 눈 감고 싶어. 이럴 수가 있어요. 이름만 다 필요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 그리고 저것을 연출에게 가장 적합한 파마 방식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요. 어쨌든 간에 파마는 형상 기억펌이라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는데 고정제를 뿌리는 이제를 뿌리는 마지막 이 순간이 모발이 건조되어 있냐 젖어 있냐. 그게 열펌과 일반 펌의 차이. 그래서 조건을 성립시켜줘야 된다. 고객님은 오늘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고정제를 도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젖어 있을 때 가장 예쁠까요? 말랐을 때 가장 예쁠까요? 그죠? 그럼 보통 사람들이 젖은 상태로 돌아다닐까요? 마른 상태로 다닐까요? 결국은 말라서 돌아다닐 때 예쁩니다. 고객님이 머리를 어떻게 했든 이 머리는 마르면 예뻐요. 그러면 머리를 잘 말리기 위해서는 린스나 헤어팩을 많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물과 기름은 상극이라 모발에 수분이 가득 찼을 때는 빠르게 오일을 도포해서 오일을 모발 속으로 침투시키고 모발 표면에 있는 수분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빠르게 건조되면서 스타일링이 돼.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혼재된 가는 모발과 두꺼운 모발과 뭐 이런 모발들이 혼재된 상태에서 이렇게 모공을 이래 들여다보면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세 가닥에서 네 가닥 정도 이렇게 머리가 길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닥에서 모공 하나에서 세 가닥 네 가닥 나와 있는데 이 굵기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형제간이 어떻게 돼요? 오빠 한 명. 오빠랑 본인하고 뭐 똑같아? 틀리잖아요. 똑같은 데서 엄마가 생산을 했는데 다르죠. 안녕히 가세요. 머리카락도 그래요. 모발의 굵기가 다 틀려요. 근데 이놈을 가서 뜨거운 드라이바라고 막 말려보면 가는 모발이 빨리 마를까요? 두꺼운 모발이 빨리 마를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단합이 될까요? 다 흩어져 볼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으로 무리하게 말리기보다는 찬바람으로 선선하게 해서 균일하게 말라서 뜨거운 바람은 두피로부터 3cm 떨어진 상태에서 복사열로 말려주는 게 예쁩니다. 끝! 손질법. 이론으로 설명하는 열법. 선풍기 바람 켜놓고 미풍으로 켜놓고 바람 쏘이면서 화장하고 있으면 돼요. 예전에 디스코 펌을 했을 때는 맨날 이렇게 돌려서 말려. 그건 또 그런 스타일법이 있는 거고. 저희 또한 그렇게 말리라고 해요. 근데 이건 워낙 굵잖아요. 지금 불가사의한 굵기로 파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돌리면서 말아주면 엄청 예뻐요. 더 예뻐요. 디지털은 끝에서부터 말았잖아. 네. 뿌리 쪽은 느슨해지고 끝 쪽만 땡그레 거라 말이야. 맞아. 그렇지. 삼각김밥 때. 네. 그래서 그게 커트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디지털 파마가 문제가 아니라 삼각김밥이 안 되려면 그에 합당하게 커트를 쳤어야죠. 근데 그 커트가 안 된 상태에서 파마를 말아보니까 김밥이 돼본 거지. 그래서 커트가 중요하다. 디지털 파마가 잘못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머리는 샴푸실에 가서 머리 감고 젖은 머리에서 오일 바르고 빗질해서 수건으로 최대한 털어 말리고 그런 다음에 마른 상태에서 다시 찬바람과 더운 바람을 사용해서 드라이로 건조해주면 돼요. 이때 이제 외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시키면 해주면 좋죠. 아이고 오늘 이 기구로 처음 파마한데 인자 손에 익네 기계가. 이제 좀 부드러워졌어요. 또 뒤에 만두 뭐 뻣뻣한 거요. 이게 기계가 뻑뻑해갖고 잘 말아져요 이제. 아까처럼 막 멈추는 법이 없죠. 그걸 막 우석우석 하잖아요. 아마 기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고객님이 썼던 그 오일 때문에 손상이 많아서 표면이 좀 까칠까칠했다 하잖아요. 그것이 그쪽이 약간 음, 건조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기계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손에서 느껴지는 대로. 고객님도 느꼈잖아. 뭔가 으석으석했잖아요. 근데 지금 부드러운 게 이게 기계가 이제 좀 써서 달아져서 잘 돌아가는 건지 머리가 많이 상해서 그 자리에서 좀 그 상했던 부분의 표면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어주느라고 으석으석 소리를 냈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제가 또 고객님 못 알아보면 그래서요. 그 기계 처음 사갖고 저한테 해드렸잖아요. 그래요. 그날 힘들었어 저. 제가 그럴 거예요. 분명히 고객님 얼굴 기억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정면을 보질 않아요. 계속 지금 옆모습 보고 있어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뒤에서는 뒤통수만 보고 있고 옆에서는 코끝만 보고 있고 진짜 이러니 손님을 길에서 보거나 마트에 봐도 모른다니까. 횡단보도 건너가면서 누가 인사하고 가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손님은 아니까 이제 횡단보도에서 아는 척 하는데 몰라 나 누구지? 일단 같이 인사는 해요. 애들 엄마한테 누구야? 그러면 저기 뭐 누구 막 얘기해요. 원장님이 얘기하면 아무리 부연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보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예.
보통 이제 여기까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 섹션 썼습니다. 일자 수평 내지는 사선